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비비 사랑니 병원 썰 아세요 그거? 그 카더가든님이랑 네, 같이 네네네 알죠. 아니 진짜 그런 병원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공장 같은 느낌이 드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되게 탁탁탁탁 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랑니 발치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사랑니 발치만 딱 하는 그런 병원들이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쭉 이렇게 쭈르르륵 앉혀놓고 마취 쫙 하고 발치 쫙 하고 약간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이제 공장형 사랑니 치과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는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뭔가 공장형 하면은 어감이 좀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쵸. 네. 이제 공장이라는 단어의 느낌 자체가 뭔가 투박할 것 같고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그 과정 때문에 공장형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거지, 실제로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한 이제 병원을 찾아가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환자분께서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니를 잘 뽑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해요? 사랑니를 잘 뽑는다는 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한데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사랑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안 아프게 빼는 게 잘 빼는 거다, 그리고 삭제를 덜 하는 것, 절개를 덜 하고 뼈를 최대한 보존하고 그렇게 빼는 것이 잘 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저도 사랑니 발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는 삭제를 적게 하고 최소 침습적으로 하는 게 잘하는 발치고 나도 그런 사람에게 뽑고 싶다, 사랑니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부학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발치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남들이 볼 때 투박하고 팍팍팍팍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완벽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발치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할 수 있다면은 이 발치 시간이 줄어들수록 합병증이나 염증 가능성들이 또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고 빠르게 발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또 좋은 발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프게 뺀 걸 후순위로 밀어놔가지고 이제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뺀다는 것 안에 사실 환자의 통증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뺄수록 이후에 통증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부분 이제 공장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피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많이 하는 거를 사실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굉장히 사랑니 전문으로 하는 거는 뭐 임플란트도 하고 뭐 중지치료도 하고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랑니 뽑을 때 가면 좋겠네요. 저라면은 사랑니 전문 병원에서 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이력이나 이런 건 한번 좀 보고 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랑니 전문 병원이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구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 자체가 대학병원에서 시각 수련 기간을 통해서 사랑니 발치뿐만이 아니라 이게 합병증으로 더 커지거나 뭔가 연관이 됐을 경우에 그 후속 처치까지도 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타이틀이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개원하신 사랑니 전문 병원이라면 저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 얼마나 하길래 그게 거의 보증수표처럼 되는 거예요? 수련을 이제 인턴 1년, 레전트 3년 하면은 4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요. 4년 동안 거치면서 그래도 최소 몇천 개를 발치를 경험을 하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가 일단은 수련을 안 하고 나온 거에서 이제 케이스 숫자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몰입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간 동안 그런 수술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3, 4년을 연속으로 한 것과 일상생활에서 진료를 하면서 그 개수가 쌓인 것과는 또 밀도와 집중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가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뽑아요? 수련하는 입장에서 이제 큰 수술, 뭐 양악 수술이나 이런 거를 수련의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진 않고, 대부분 발치나 뭐 염증이 있을 경우에 배농술이나 이런 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발치 개수가 뭐 많을 때는 뭐 하루에 뭐 10명 이상씩도 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3년이 누적되면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 병원에서 못 뽑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사랑니 전문 병원을 가면 뽑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이면 사랑니 전문 병원이 아니라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불가한 경우도 실제로는 좀 존재합니다. 신경하고 이제 닿아 있는데 정말 너무 닿아 있는 경우, 부분 마취로는 도저히 통증 조절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무릎 같은 것이 또 같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전신 마취를 좀 동반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이제 환자의 이제 호흡까지 완전히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마취과 선생님도 계셔야 되시고 입원도 해야 되고 로컬 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진료죠. 근데 원장님도 구강암내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 원장님 친구나 동료들도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서. 그렇죠. 저희 동기만 해도 꽤 많은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사랑니 전문병원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랑니 전문 병원을 하는 동기가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명 정도 있네요. 누구나 구강외과를 전공한 치과 의사라면 사랑니 전문 병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실천으로 옮긴 동기가 이제 2명 있는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진료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3, 4년을 한 분야를 몰두를 했고 그것만 이어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는 거죠. 대학교 과정 내에서 다 배우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는 진료 영역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탈이 없거든요. 임플란트나 뭐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해주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사람들은 결국 뽑으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훨씬 적은 부분이라 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프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사랑니 전문 병원에 가서 사랑니를 빼고 그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충치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충치 치료나 이제 뭐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감이 생길 수 있겠죠. 병원을 이제 2군데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저같이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일반 병원에서는 또 일반 병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랑니 전문 병원에서 뽑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개수도 많이 뽑아보신 선생님이 계실 거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 사랑니 전문 병원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빼고 그 이어서 연관된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 여러 군데 치과를 이제 같이 다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일반 진료를 같이 보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